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독해 연습 5강의 9번 제목 추론 문제에 관해서 문법을 먼저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뒤쪽에 콤마 다음에 ranging from 하고 쭉 나오죠. 위에 수거 하나 적어놨죠. range from A to B, A부터 B에 이르다. 이제 range는 현재 분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줄 뒤쪽에 조심하세요. default to 다음에 동명사입니다. 이제 to 부정사만 돼요. default to 다음에 동명사 오기 때문에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the to이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the wrong one에서 one은 부정대명사인데 기술을 받아주는 부정대명사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nonverbal and other cues 비언어적인 신호 그리고 다른 신호들 이게 선행사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capacity 능력인데 ability나 capacity란 이 명사는 to 부정사를 바로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도 the level of real-time interaction 이게 선행사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depending on은 뒤에 명사가 와서 뭐뭐에 따라 쓰고 need가 명사로서 to reconcile, to 부정사가 need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need가 동사로 쓰이는지 명사로 쓰이는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need 뒤엔 to 부정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to reconcile과 뒤에 있는 to give and receive or to avoid 세 개가 병렬 구조로서 need를 수식하는데 병렬 구조일 때는 하나의 to 부정사만 앞에 to를 써주고 나머지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건너뛰고 뒤쪽에 보시면 when ing 보이죠? when ing는 뭐뭐 할 때입니다. 이때 push는 전달하다라는 deliver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줄에 when circulating도 when ing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circulating, sharing, collecting이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콤마 다음에 위치가 보이죠.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complex부터 negotiation까지를 선행사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requir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도 외워두세요.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제목 문제지만 이 지문이 좋은 지문입니다.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줄에 보시면 Teams have many communication technologies at their disposal이 나오죠. 이때 at one's disposal,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팀들은 많은 의사소통 기술들을 그들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자기들의 소통 방법에 맞는 기술을 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콤마 부가적인 설명을 하죠. 분사는 이메일이라든가 채팅 플랫폼이라든가 또 웹회의라든가 화상회의죠. 이런 범위에 이릅니다. 그게. 그래서 이메일과 채팅 플랫폼에서부터 웹회의, 화상회의 이르기까지 많은 의사소통 기술들을 마음대로 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람들은 종종 그 다음 줄에 보면 관계대명사를 먼저 해석하세요. 그들에게 가장 편리하거나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맞죠? 자기들이 소통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익숙한 걸 쓰는 걸 선호하죠. 우선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의 종류는 이메일이나 채팅 플랫폼이나 웹회의, 화상회의를 지금
위에서 첫 문장에서 말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지금 내용을 따라가야 돼요. But 그러나 몇몇 기술들은 더 적합하다. be suited to 뭐뭐에 적합하다죠. 더 적합하다. 특정한 과업에 더 적합하답니다. 뭐보다도 다른 기술들보다도 특정한 과업에 몇몇 기술들이 더 적합해. 그리고 잘못된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동명사주어죠. can lead to trouble.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적절하고 올바른 기술을 선택해야 되겠죠. 의사소통 도구는 다릅니다. along a number of 많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릅니다. 뭘 포함해서? 정보의 풍부함인데 갈로 안에 OR은 적이라고 해석하세요. 뒤에 관계 대명사절부터 먼저 해석을 처리합니다. 사람들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걸 도와주는 비언어적 신호나 다른 신호들을 전달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거 해석하면 되잖아요. 문자를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the level of real-time interaction that is possible. 가능한 실시간 상호작용의 수준. 예를 들면 웹회의라든가 화상회의 같은 거 있죠. 이런 정보의 풍부함을 포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차원에서 소통 도구는 의사소통 도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팀의 의사소통 과업은 마찬가지로 복잡성에 있어서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복잡성이 뭐에 따라서냐면은 다양한 관점들을 또는 다른 관점들을 조화시키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그 복잡성에 있어서도 다양하다는 거죠. 앞에서도 다양하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 마찬가지로 팀의 의사소통 과업도 다양하다는 거다. 복잡성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걸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The purpose of the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목적은 should determine. 결정을 해야 돼. 필자의 주장이라는 게 있죠. 결정을 해야 된다고. Delivery mechanism. 전달 방법. 그 전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주의 깊게 여러분이 의사소통하는 목표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문이 나오죠. 사용해 봐라. lean이 밑에 간결한 뭐 비용을 절감한 그런 뜻이죠. 그 leaner, 더 간결하고 더 간결한 문자를 기본으로 한 매체를 사용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거라든가 채팅이라든가 게시판 같은 거 있죠. 뭐 할 때 그러냐면 when pushing information in one direction 정보를 하나의 방향으로 전달할 때 즉 예를 들어서 정례적인 규칙적인 정기적인 정보와 계획들을 배포하거나 유통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간단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정보를 한 방향으로 전달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이메일이나 채팅이나 게시판 같은 더 간결한 문자를 기반으로 한 매체를 사용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웹회의라든가 화상회의는 더 풍부한, 더 상호작용적인 도구다. 그렇죠? 를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Better suited to complex tasks such as problem solving and negotiation. 위치가 나옵니다. 자, 뒤에 위치부터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부드럽게 이어갈게요. 다양한 아이디어나 관점들을 스퀘어링이죠.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또는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상과 같은 복잡한 과업에 더 적합한, 더 풍부한, 더 상호작용적인 도구가 바로 웹회의나 화상회의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이면 이메일 같은 거 있죠. 채팅이 좋고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어떤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웹회의나 화상회의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1번에 Discover the power of purpose-driven teamwork입니다. purpose-driven은 목적이 중심이 되는 이라고 해석하세요.
목적이 중심이 되는 팀워크의 힘을 발견해라. 목적이 중심이 되는 팀워크의 힘을 발견해라.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땡입니다. 두 번째. Do virtual meetings really undermine team chemistry입니다. undermine 잘 외워두세요. 수능에 반드시 나옵니다. 약화시키다, 악화시키다죠. chemistry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가상회의가 정말로 팀의 상호작용을 악화시키고 약화시키느냐? 아니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어떤 일의 미래, 디지털 시대에서 redefined, 재정의된 협업. 이 말도 아니죠. 관련이 없죠. 네 번째, match the right technology to your team's communication goals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의 팀의 의사소통 목적에 적절한 기술, 소통에 대한 기술을 맞추어라는 겁니다. 적합한 소통의 기술을 여러분의 팀의 의사소통 목적에 맞추어라. 이 정답이죠. 5번. fueling innovation. fuel은 연료를 공급하다니까 innovation, 혁신에다가 연료를 공급하다는 활력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The magic of a team with diverse personalities입니다. 다양한 개성들을 가지고서 다양한 개성들을 가진 팀의 마법. 참 말은 거창한 말, 멋있는 말을 쓰는데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란 어떤 소재도 수능에서는 출제가 가능하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시대에서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 해석도 여러분들이 직접 정확하고 빠르게 자꾸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눈으로서 해석을 하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철저히 외우는 거, 수능 9평 수능까지 단어 매일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저녁 시간도 즐겁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독해 연습 5강의 10번 어법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자, 첫 줄에는 문법이 없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위에 메모 하나 했는 거 보세요. The extent 또는 the degree to which 주어 플러스 동사인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extent나 degree는 정도란 뜻인데 해석할 때는 이 부분을 해석해서 이 정도를 수식하면 돼요. to which는 해석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적용해서 지금 두째 줄에 보시면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controlled by cognitive processes인데 which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죠. 수동태가 되어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수동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extend를 수식하잖아요. 그럼 extend란 단어가 문장이 주어고 remain이 동사자리입니다. 수일치 문제죠. S가 붙었죠? 맞죠? 잘 기억하세요. The extent to which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the degree to which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다. 해석할 때는 to which를 빼고 해석해라. 다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좀 어려운데 위에 정리하는 것 2번 보세요. 동사가 있고 중간에 이제 어떤 다른 단어들이 끼어 나옵니다. 그리고 to have pp 이건 완료형 부정사라죠. having pp는 완료형 동명사, 완료형 분사랍니다. 이름이. 그럼 이 to have pp나 having pp라는 이 모양꼴과 앞에 있는 동사 모양꼴의 시제는 다릅니다. 시제가 달라요. 그 말은 이 뒤에 있는 완료형 부정사나 완료형 동명사, 완료형 분사가 한 시제 더 이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넷째 줄에 철새들이죠. migrating bird. 철새들이 장거리를 이동한다가 현재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without이 전치사고 having이 동명사인데 having pp죠. 완료형 동명사죠. 그래서 겨울이나 더 따뜻한 기후 또는 이동의 위험성을 심지어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한답니다. 그 전에 경험이 없었는데도 장거리를 이동한대. 그래서 현재, 이전의 과거, 시제가 다르죠? 그래서 having pp라는 완료형 동명사를 쓰는데 with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 이건 밑에 보세요. no라는 단어가 있었죠. 일단 no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위에 지금 대시 밑줄 꺼져 있죠. 그리고 it is 나왔고 they are avoiding인데 여기서 it is는 놔두고 they가 주어고 avoid 타동사지요. 이 타동사 뒤에 목적 없죠. 근데 대시 만약에 목적에 관계 대명사라면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선행사가 없잖아. 그럼 what밖에 없어. 그러면 what they are avoiding이거든요. 이 문장을 강조구문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it is 다음에 what을 강조한다. 이 목적에 관한 what을 강조하면 what을 쓰고 그 다음 that they are avoiding이에요. 자, 이 문장을 타동사 no 뒤에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갑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집어넣게 되면 왜냐하면 what이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럼 의문 대명사를 먼저 앞으로 내놔야 되죠. 그리고 it is 돼요. 그 다음에 강조구문에 쓰인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they are avoiding. 그래서 이 no라는 타동사 뒤에 간접 의문문인 목적어절로 순서가 what it is they are avoiding이 나옵니다. 그럼 위에 보면 3번에 what it is they are avoiding 나오죠. 아시겠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해줘야 됩니다. 간접 의문문에서. 그래서 what이 앞으로 나오고 it is가 돼요. what이 들어간 이유는 avoid의 목적어이고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what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benefits은 보통 benefit from 할 때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 혜택을 얻다 이런 뜻인데 그때는 자동사죠. 여기서 benefits은 타동사고 them이 목적어가 뒤에 있죠.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이롭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중간에 are crossbred인데 crossbreed는 밑에 이종 교배하다인데 B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are resulting offspring인데 자동사는 무조건 ing 즉 현재 분사형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명사로 수식합니다. offspring. 그 결과로 생기는 후손들, 자손들이겠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 result이다 하면 틀립니다. 다음 줄에 halfway는 형용사와 부사 다 써있는데 direction이란 방향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죠. 여기서는. 그리고 between that of their parents. 이게 또 수능 문법입니다. 앞에 나왔던 direction, the direction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그들의 부모들의 방향들 사이에서 중간 방향이에요. 중간의 방향, halfway, 중간의 방향이란 뜻이죠. 이 대토 문법 문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4번 문법 문제는 보시면은 자 위에 줄에 뒤에 when부터 여기 when부터 여기까지 이종 교배되다라는 여기까지가 시간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the resulting부터 parents까지가 주절입니다. 문장의 주절.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니까 현재 분사예요. 근데 이건 내용적으로 결과를 의미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and it suggest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suggest 타동사 시사하다 란 타동사고 대시 접속사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뒤에는 is genetically determined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란 수동 형태죠. B 플러스 PP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서 PP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 see that says C는 타동사 그 다음에 알다란 뜻으로 해석하세요. that은 접속사 그 뒤에 완전한 문장 속에 주 앞에 not all이죠. 부분 부정이죠. 그리고 can be considered가 5번째 문법인데 자 밑에 적어놨습니다.
주어 다음에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예요. 이 수동태 바뀌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be 플러스 pp 되죠. be considered. 그 다음 to 부정사 남아있죠. 여기 보면 조동사는 있으니까 can be considered to involve 포함하다. to 부정사 뒤에 남아있죠.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 문법 문제는 상당히 좋아요. 수능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동물들은 규칙적으로 future oriented behavior,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한답니다. engage는 뭐뭐를 하다라고 해서 하세요.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한다. from A to B죠. nest building, 둥지를 만드는 것, 즉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hibernation이니까 동면에 이르기까지, 뭐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미래에 겨울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둥지를 예쁘게 만들고 또 자기가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둥지를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한다. 분명히 이러한 행동들은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prospective 미래지향적이다. 즉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벗이 나와. 그러나 they are controlled by cognitive processes. 그것들이 cognitive processes는 인지 과정이죠. 인지 과정에 의해서 통제되는 the extent, 그 정도는 remains an open question이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답니다. open question,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뭐뭐에다가 remain, 이형식 동사. 그 다음 migrating bird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주하는, 이동하는 새들이니까 철새죠. 철새들은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한답니다. 뒤에 보면 그 다음 줄에 a winter, 겨울과 더 따뜻한 기후 또는 이동의 위험성을 심지어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추운 겨울들을 피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한답니다. 됐죠? 이 새들, 즉 철새들은 알 수가 없다.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와시 의문대명사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정말로 강조구문이 되었으니까 이 새들은 도대체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왜 이러한 행동 방침이 그들에게 이롭게 하는지를 알 수 없답니다. 됐죠? 실제로 indeed, 정말로 실제로 두 개의 조류 개체군인데 다른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동 경로가 달라. A라는 이동 경로, B라는 이동 경로. 다른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조류 개체군이 이종 교배될 때 그 교배의 결과로 나오는 새끼들은 이주를 합니다. 그들 부모의 그런 방향들 사이에서, 그들 부모의 방향들 사이에서의 중간에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때 suggesting 의미상조는 앞문장 내용이거든. 그래서 is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주의 방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거. 왜냐하면 반반이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의 방향으로 이주하니까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걸 시사해주고 있다. 아시겠죠? From this example, 이런 예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Not all, 모든 미래지향적인 행동들이 미래의 어떤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말 앞에 했으니까. 그래서 not all이란 부분 부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자동적인 반응일 수는 있다는 거죠. 자연계의 신호, 예를 들어서 뭐 계절적 day length죠. 낮 길이, day는 하루도 있지만 낮이죠. 낮 길이에 있어서의 계절적인 변화 또는 호르몬 같은 자연계의 신호 또는 학습된 신호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그렇고요. 문법을 정말로 좋은 문법 문제를 입에서 만든 분들이 출제해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드렸으니까 철저하게 문법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원래 수능을 대비하는데 활용을 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독해 연습 5강의 11번 무관한 문장 지문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관계 대명사들이 보이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 안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soil, 토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도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the many부터 organisms까지를 선행사로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leaves and other parts도 선행사로서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to rot을 해석할 때 조심하세요. 앞부분을 해석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썩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rot. 이따 해석할 때 정확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place가 선행사고 where이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여기서 they가 주어, release 타동사, their nutrients가 목적어, 완전한 삼행시 문장이죠. 그리고 콤마 다음에 although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적인 의미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although는 양보부사절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중간에 to liberate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정사가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liberate는 원래 해방시켜주다 라는 뜻이 되죠. 여기서는 빠져나오게 하다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조심할 게 뒤쪽에 보면 present라는 형용사, 존재하는,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mineral nutrient, 무기 영양분을 수식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죠. 중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줄의 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resent가 nutrient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이런 부분은 수능에서 만약 문법으로 나오면 부사냐 형용사냐를 묻는 문제겠죠. 그리고 다음 줄에 to effectively hold the soil together도 결과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사 내용입니다. 효과적으로 그 토양을 잡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다음에 한 줄 건너뛰고 앞쪽에 보면 plant nutrients가 선행사가 되고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are capable of ing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4번은 무관한 문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다음 줄 앞에 보면 produce가 pp죠. by 앞에 pp. 이 pp가 앞에 있는 the seeds and spores 이 부분을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key factor in이 나오는데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allowing이 동명사인데 이 동명사구 안에서 구조를 보면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고 following disturbance에서 이 following은 after의 뜻과 똑같아요. 교란 후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약간 까다로워요. 그리고 한 문장의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걸 전체의 주제가 나옵니다. 물론 무관한 문장은 첫 문장이 주제 문장, 요지 문장이죠. soil, 토양과 그 토양 안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은 continually, 지속해서 많은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흐름에 빗나가는 것은 틀리는 겁니다. both directly, 직접적으로. 그리고 셋째 줄 뒤에 보면 항상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라든지 곰팡이류 그리고 다른 작은 유기체들의 그런 영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든 간에.
자, 1번. most notably는 무엇보다도 특히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Plants are continually dropping leaves and other parts입니다. 식물들은 지속적으로 나뭇잎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나무에서 가지에는 나뭇잎이 떨어지죠. 죽으면 또 떨어지고, 뭐 바람이 불어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다른 부분, 약한 나무가지는 꺾여서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위치죠. 땅에 떨어져요. fall to the ground. 그래서 결과적으로 썩어요. 그 떨어진 장소에. Will they release their nutrients입니다. 그 떨어진 장소에서 썩어가지고 그것들이 release, 방출합니다. 그들의 영양분을 떨어진 장소에다 방출하겠죠. 그러면 그 영양소가 땅에 스며들어가서 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그 거름을 다른 식물들이 또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거지. 비록 in some drier climate, 몇몇 dry, 건조한 기후 지역 안에서는 lightning set fires죠. 번개로 인한 화재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to liberate the mineral nutrients present in the plant litter. 그 식물 잔해 속에 존재하는 무기 영양분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건조한 기후들에서는 자연적으로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그 잎이라든가 나무 가지라든가 이게 타가지고 재가 되겠죠. 물론 나무가 타서 재가 되기도 하고, 그럼 이 재가 땅에 거름이 되는 거죠. 양분이 되는 거예요. 화재가 나서 재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무기 영양분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옥한 토양이 되어서 또 식물들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화재는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은 위에 있는 토양과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1번은 흐름하고 맞습니다. 자, 2번에 갑니다. In any case, 모든 경우에 most of the nutrients present in dead plant material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인데 죽은 식물의 물질 속에 있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end up locally in the soil. 결국에는 그 근처에 토양 속에 있게 되는 거죠. While the vast networks of plant root and fungal threads인데 식물의 뿌리나 균사의 거대한 망이 있죠. 거대한 네트워크, 그 망이 join with bacterial, lichen and sticky humus to effectively hold the soil together even in the face of heavy rains and strong winds입니다. 박테리아라든가 지의류 이끼라든가 끈적끈적한 부식토와 결합을 해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폭우라든가 강한 바람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토양을 단단하게 함께 효과적으로 붙잡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곳에 이제 영양소가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다른 생명체를 또 더 잘 자라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죠? 결국엔 2번 문장도 위에 토양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례들의 두 번째 예입니다. 2번도 흐름하고 맞죠? 지금 2번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Y라는 단어는 앞부분 해석하고 난 뒤에 한편 식물의 뿌리와 균사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이런 것과 함께 합류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3번에 보면 그 결과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용이다. 무엇의 재활용이냐? 식물 영양분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용이에요. 근데 그 식물 영양분이 뭐냐면 위치잖아. 뒤에 보면 between A and B죠. 여기 between A and B 있죠. 토양과 식물 사이에서 거의 무한히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식물 영양분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용이 그 결과입니다. 그럼 그 지역이 아주 기름진 땅이 되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자, 4번은 일단은 흐름하고 관련 없으니까 여기서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해석도 안 하고. 5번에 토양은 또한 거대한 스토어하우스, 저장하는 장소야. 저장고단 말이지. 토양이. 다음 줄에 보면 local plant, 근처의 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씨앗이나 그런 포자를 위한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그 다음 콤마 나오죠. 이 콤마의 뒤에 부분은 앞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key factor, 토양은 또한 중요한 요소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식물들이 disturbance는 교란인데 이 교란은 홍수라든가 지진 등의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말하죠. 이런 교란이 있고 난 후에 식물들이 재생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토양이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토양 속에는 근처의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씨앗이나 포자를 위한 저장고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성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식물들이 다시 재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토양과 식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글 좋죠? 이 정도 수준 되면은 수능에서 나올 만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35번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길고 까다로우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두고 이 지문도 수능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왜 지금 4번이 틀렸는지도 여러분이 분석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수능 때까지 이용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영독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5강의 12번 글의 순서 지문인데 이 지문은 상당히 좋습니다. 깔끔한 지문이에요. 자, 문법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첫 박스 위에 작은 박스 있죠? 거기 보시면 첫 줄 뒤에 imagine 보이죠? 상상하다. 그 뒤에 evolution 다음에 unrolling이 나옵니다. unrolling은 imagine의 목적어로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evolution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the way라는 단어가 as와 같은 의미로서 뭐뭐처럼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so는 그렇게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줄에 뒤에 another은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데 생략도 가능하고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another은 주어나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으로 another는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그런데 other은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other 플러스 복수명사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자, 순서에 관계없이 문법적으로 보면 A번의 첫 문장은 없고요. 두 번째 문장 뒤에 보면 happen이란 자동사 보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많이 강의했죠.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줄에 the paradigm that 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보면 call이 오형식 타동사고 목적어가 빠져나간 게 the paradigm이죠. 다음에 B번에 it turns out that it이 가주어 대절 전체가 진주어인데 당연히 that은 접속사가 되죠. turnout은 뭐뭇으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판명되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중간에 far more quickly 보이죠. 비교급을 강조한 단어 뭐 있습니까?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런 단어 있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없네요. 쭉 내려가서 C번에 봅니다. C번에 그 둘째 줄 중간 뒤에 보면 thanks to 뭐뭐 덕분에라는 뜻인데 중간에 in no small part 상당 부분이 라는 뜻으로 삽입되어 있죠. 해석할 때 주의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면
The Galapagos finches가 선행사입니다. 이 대선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뒤에 observer가 관찰하다라는 타동사로서 목적어가 빠져나간 거고, 다윈 himself에서 이 himself는 주어를 강조하는 제귀 대명사 용법입니다. 문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지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갈라파고스 핀치라는 새가 있거든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유명한 갈라파고스 핀치는 다양한 부리 모양을 가진 새들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연안의 각기 다른 섬의 환경에 따라서 먹이 종류가 달라지면서 새들의 부리 모양이 진화했는데,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생물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자, 작은 박스에 보면 다윈이 develop은 전개하다라고 해석하세요. His theory of natural selection이죠. 다윈의 자신의 자연 선택 이론을 전개했을 때 그는 진화가 geological timescales인데 지질학적인 시간 규모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상상했다죠. 여기서 지질학적인 시간 규모라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1, 2년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게 지질학적인 타임 스케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윈이 진화가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상상했다. 땡땡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The glacier, 빙하가 계곡의 형태를 만들어. 스컬프트는 원래 스컬프트가 조각하답니다. 여기서는 계곡을 조각하듯이 형태를 만드는 거다. 이 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or weather는 날씨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비와 바람, 비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빛이 때리는데 바위를 때려. 그럼 바위가 계속 비바람이 때리면 깎이겠죠. 그래서 바위의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이죠. So, 그렇게 시간은 mold A into B 외우세요. A를 B로 만들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의 종을 또 다른 종으로 만듭니다죠. 시간이 흘러야만이 종이 진화해서 다른 종으로 된다는 겁니다. 변형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핵심적인 작은 박스의 핵심적인 거는 다윈이 진화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일어나는 거다라고 자기가 상상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다윈이 상상한 대로 내용이 흘러가는지 아니면 다윈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 내용이 나오는지 이걸 우리는 살펴보면서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순서 문제가 보통 보면 B 아니면 C로 들어갑니다. 정답이 A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로 B 아니면 C인데 여기서는 지금 A번에 보면 the birds가 나옵니다. 갑자기 아무 이야기도 없이 the birds, 그 새들은 나올 수가 없죠. 이야기 흐름이 끊어지죠. 그러면 A번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B번에 보면 쭉 읽었을 때 첫 줄 뒤에 다윈이 상상했는 것보다 진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 그럼 다윈이 상상했는 것보다 진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는 그 사례나 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The finches of the Galapagos인데 갈라파고스의 그 finch 새들은 그러면 이 앞에 갈라파고스 핀치 새에 대한 첫 출발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갈라파고스의 그 핀치 새는 어쩌고 저쩌고 난 이야기로 흘러가야 되잖아. 스토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차피 순서 문제는 끝말잇기거든. 내용적으로 잘 이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번으로 들어가 봅니다. C번이 이제 출발되는 단락이 되겠죠. 자, search. 이때 search는 위에 있는 작은 박스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조금 제가 여러분들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그런 것은 다윈이 그런 것이란 뭐예요? 진화가 아주 오랜 기간
지질학적인 시간 규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발생한다라는 걸 상상했던 거. 이것은 뭐냐? Over a century, 1세기 이상 동안에 일반적인 통념이 되었답니다. 진리가 아니고 통념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나면서 뒤집어 버리죠. 그러나 20세기 후반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started to change, 바뀌기 시작했어. 근데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뒤에 나오죠. 상당 부분 맨 뒤에 봅니다. 다윈 자신이 비글호의 항해에서 관찰했던 갈라파고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덕분에, 다시 한 번 더, 다윈 자신이 비글호의 항해에서 관찰했던 갈라파고스의 핀치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덕분에 진화에 대한 우리 이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그럼 처음에 다윈이 생각했는가하고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갈라파고스 핀치가 처음 등장하잖아. 그 다음 B번 갑니다. 이 턴자우 때 대절 해석하고 이선 해석 안 하죠. 진화가 다윈이 관찰해보니 진화가 다윈이 상상했는 것보다도 위에 긴 기간에 걸쳐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 상상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진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우리 인간들이, 일반 우리 과학자라든가 우리 인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규모에 따라서란 말은 긴 시간이 아니란 이야기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이죠. 몇 년, 몇십 년이잖아. 이런 시간 규모에 따라서 갈라파고스의 핀치새가 진화를 하더란 이야기지. 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진화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983년인데 뒤에 year라고 동격입니다. With a super abundant rainfall. rainfall은 강우량, 강수량인데 여기서 그냥 비로 해석하면 되고, super abundant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온 해인 1983년에 tiny seeds,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덩굴식물의 그 종이 overrun이죠. overrun은 뭐뭐에 급속히 퍼지답니다. 뒤에 목적어 나올 때 얼얼이 아니고 뭐뭐에 급속히 퍼지다고 해서 하세요. 뒤에 있는 데프니섬의 플로라는 밑에 식물군이죠. 데프니섬에 있는 식물군에 급속히 퍼졌어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퍼진 거야. 그럼 온 천지에 이거 덩굴식물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A번에 그 새는 갈라파고스 핀치새인 거라. 이 새가 with the smallest,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끝이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갑자기, 그리고 명백히 유리해지게 된 거죠. 이게 유리해졌다는 건 자기들의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 자기의 부리가, 이 새들의 부리가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그러면서 그들의 진화는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Rapidly spread. Selection for traits입니다. 형질에 대한 선택은 over the course of years or decades, not just year이죠. year는 여기 각주에 있지만 10억 년이죠. year는 수십억 년이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 엄청나게 긴 수십억 년이 아니고 몇 년 또는 몇십 년에 대한 과정을 걸쳐서, 그런 시간의 과정에 걸쳐서 형질에 대한 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야. 즉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지. 이해갑니까? Not Darwin's finches are exemplary. 다윈의 핀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Not exceptional,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러면서 다윈의 핀치들은 대이죠. Pleased case입니다. 특권적 사례입니다. 특권적 사례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사례를 말해. Of the paradigm that the biologist John Thomson has called the relentless evolution이죠. 생물학자인 존 톰슨 씨가 relentless evolution, 끊임없는 진화라고 불렀던 그런 패러다임에 아주 특별히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뜻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내면은 수능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준비하면. 올해 수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너무 어려워도 학생들의 어떤 공부했는 그런 열정적인 이 길을
묵살시키고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좋은 점수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순서 문제를 좀 연습을 많이 하세요. 순서 문제와 문장 위치는 합쳐서 10점. 엄청나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순서 문제나 문장 위치의 벽을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수능 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에서 주제나 제목 문제가 약간 까다롭게 나올 겁니다. 3점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죠. 자, 오늘은 주제 문제인데 6강의 2번 지문입니다. 영독에서. 문법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고 내용 설명하면서 문법이 필요하면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consider이 타동사가 나오죠.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죠. 뒤에 how부터 다음 줄에 hours까지가 목적어인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how는 의문 부사죠. 그리고 enjoy ing 나옵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에서 늘 배우는 거죠. enjoy 동명사. 아마 우리나라 중학생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걸요 이거. 자, 해석해 보면은 including some young children을 먼저 해석하면 됩니다. 몇몇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서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이 how 어떻게 for hours 몇 시간 동안 직소 퍼즐을 하는 것을 즐기는지를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하는 것도 쉽진 않죠. 특별한 재미가 없으면 그렇죠. There are no big surprises입니다. 큰 놀라움은 없다는 겁니다. 가로 안에 unless if not 뜻이죠. The last piece has been hidden. 현재 완료 수동태죠. by a sly siblings인데 sly는 밑에 단어를 정리해놨습니다. 장난꾸러기라고 본문에 해석하지만 교활한, 엉큼한 이런 뜻도 있죠. 그리고 naughty라는 단어가 장난꾸러기인 이 단어도 외워두세요. 수능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마지막 조각이 직소 퍼즐을 완성하는데 마지막 조각이 장난꾸러기인 형제 자매에 의해서 숨겨져 있지 않으면 마지막을 맞춰야 되는데 숨겨지면 어디 갔노? 찾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 숨겨지만 하면은 큰 놀라움은 없다는 겁니다. The players 그 놀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know는 타동사죠. what절이 목적어가 되는데 조심하세요. look like에서 like가 전치사고 what이 목적어 what입니다. 이게 how쓰면 안 됩니다. 그 참가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the end result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are rarely는 부정부사죠. started midway죠. 중간에 깜짝 놀랄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재진술이에요. 단어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아요. There can still, 여기서 still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의미로 쓰입니다. 여전히란 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란 이런 단어들 외워두시고요. Be great satisfaction upon completion이죠. upon은 on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의 뜻으로서 완성하자마자 그럼에도 완성하자마자 큰 만족감이 있을 수 있답니다. 크게 놀랄 일은 없는데 완성이 되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글의 핵심이라고. 완성하자마자 큰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 When listening, when 다음에 ing라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세요. When listening to an interesting story입니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we can deeply disappointed if we don't get to hear the ending이죠. 만약 우리가 그 결말을 듣는 것에 이르지 않으면은 deeply disappointed 크게 실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결말을 듣는 것에 이르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기분 좋아한다는 거지. 만족을 느낀다는 거지. 같은 말이죠. When exploring, when ing입니다. A new place such as a house or park입니다. 집이나 공원과 같은 새로운 장소를 explore, 탐험할 때 we often, 우리는 종종 want to get a clear sense of the overall layout. get a clear sense of는 무엇을 명확히 파악하다는 뜻이죠. overall layout은 전체적인 배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전체적인 배치를 명확히 파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can be frustrated if we don't know how different locations fit together이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장소들이 어떻게 fit together,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can be frustrated, 낙담할 수도 있다, 좌절할 수도 있다, 실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장소들이 어떻게 연결된지 알면은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Infants like all of us, 우리 모두처럼 유아들은 strive to 부정사는 뭐 하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겁니다. 엄청 노력하는 거죠. strive to achieve closure, 완결감을 달성하려고 얻으려고 분투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They have a need to identify all the toys that are in a box. 유아들이죠. 유아들은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장난감들을 식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need가 필요란 뜻이죠. 마지막 줄에 need는 필요입니다. 근데 욕구, 욕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둘 다 기억하세요. 또는 explore every room of new space.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소,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을 탐험하고 싶어 한다고. 완전히 알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완결감을 얻으려고 분투한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They have a similar needs for closure in their causal matters of how things happen이죠. 그들은 어떻게 things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들의 인과관계 모델에서도 비슷한 완결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들의 인과관계 모델에서 완결감에 대한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This constellation, 이 constellation 밑에 있죠. 유사한 것의 집합체죠. of needs for closure이죠. 완결감에 대한 욕구의 이러한 집합체는 종종 도와준대. drive wonder. wonder는 놀라운 호기심이거든. 놀라운 호기심을 drive, 유발하는 걸 도와준대. 특히 뭐 할 때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이 된다면 이 부분을 빅한데도 괜찮죠. There is a need to close a explanatory gap이죠. 설명상의 그런 갭, 공백을 close, 메우는 필요성이 있을 때, 설명상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을 때 놀라운 호기심을 유발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완결감에 대한 유아의 욕구. 자, 주제를 한번 봅시다. 보기도 까다로워요. 요즘 주제 제목 문제가 보기가 까다롭습니다. 잘 챙겨야 돼요. 1번 effects of unpredictability in completing familiar tasks입니다. 익숙한 태스크스, 과제, 과업을 완수하는 것에 있어서의 예측 불가능성의 효과. 말이 안 되죠. 익숙한 과제, 과업. 퍼즐, 직소 퍼즐은 처음부터 익숙한 게 아니잖아. 맞춰가면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니까. Reason why young children avoid facing new challenges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avoid 아니죠. 직면하는 것을. 자,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이유. 아니죠, 이거. 이 말도 아니죠. 세 번째, the absence of a conclusion of a driving force behind education. 교육의 이면의 원동력으로서 마무리, 결말의 부재.
교육의 이면의 원동력으로서의 결말의 부재. 이상한 이야기죠. 네 번째, minor role of completion in the enjoyment of jigsaw puzzle입니다. 본문에는 단어를 활용했죠. 직소 퍼즐의 즐거움에 있어서 completion, 완성에 대한 사소한 역할, 뭐 사소한 역할이에요? 틀렸죠? 5번이 답이네. 다 틀렸으니까. inherent, 타고난 선천적인 인간의 욕구란 말이에요. drive가 욕구, 욕망, desire이죠. for completion, prominent 외워두세요. 두드러진. childhood니까 어린 시절부터 두드러진 완결감에 대한 타고난 인간의 욕구.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인간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완결감을 맛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야. 그걸 타고났다는 거지.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완성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돈 주고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결말이 없는 영화는 안 보러 가죠. 결말이 있어야지, 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말이 있어야지 그 작품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완결감. 이 완결감이란 거는 사회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 사람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내재적인 불안과 명확한 답을 찾으려는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이 완결감의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고 정보를 완결된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독의 6강의 2번 지문 주제 문제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철저히 들으시고 여러분이 챙길 문법이나 단어 잘 챙기시고 해석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대충 하면 답을 잘 못 맞추습니다. 오답으로 찍어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까지 매일매일 단어 관리하시고 독해를 최소한 한 2개 정도는 매일 정확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